반갑습니다. 네, 김감사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금요일이네요. 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20도 안팎의 날씨가 되는 것 같고, 올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에 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측한 날씨에서는 7, 8월에 하루 이틀 빼고 모두 비가 온다라는 예보를 내놔서 화제가 됐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예측에 불과하다라는 이제 기상청의 답변이 있어서 오히려 기상청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예측이 더 맞겠네? 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비가 많이 왔던 여름 하면 20년도가 이제 비가 많이 왔죠. 진짜 많이 왔어요, 그때. 그리고는 딱히 기억은 없는 것 같고, 올 여름에는 또 어떻게 될까? 근데 이제 비가 오면서 시원하면 괜찮은데 약간 찌뿌둥한 그런 찝찝한 날씨가 될까봐 그게 걱정이죠. 비도 오는데 꿉꿉하고 찝찝하고 짜증나는 그런 날씨, 정말 최악입니다. 올여름에 근데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비가 많이 오면은 그냥 어쨌든 안 오는 것보단 저는 좋아요. 그냥 저는 비 오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비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에 있을 것 같거든. 그럼 나만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집에 있을 것 같은 위안이 된달까? 5월달 들어와가지고 걸그룹들이 막 컴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르세라핌이 컴백을 하고 크리스탈라이즈, 트리플S 컴백을 했었고, 에스파가 컴백했었고, 15일 날에는 여자아이들이 컴백을 합니다. 제가 원래 새학기 시즌이 되면 우울증이 옵니다. 이게 희한하게 몇 년간 그 패턴이 반복됐어요. 원인을 찾아보자면, 새학기가 되면 남들은 뭔가 달라지고 뭔가 산뜻한 출발을 세상이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니까 소외되는 느낌이 든달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모르겠고, 찾아진 이유고, 그냥 이 신체 리듬상 우울증이 좀 올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번 해는 우울증이 살짝 올라고 하다가 안 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걸그룹 러시가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놀랍다. 나의 기분을 결정하는구나. 이제 1월 2일이 되자마자 뉴진스가 컴백을 했었고, 그래서 올해 시작이 이게 12월달 막 겨울에 그런 이제 설레고 이렇게 겨울겨울한 그런 느낌에서 바로 1월달로 그게 뉴진스 덕분에 이어졌어요. 뉴진스가 디토를 선공개를 해놨었기 때문에 그 12월 1월이 묶여졌어 이렇게. 그래서 한 해가 지났지만 변화의 진폭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그런 느낌으로 2023년을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뉴진스 덕분에. 그래서 어영부영 뉴진스 앨범 막 좋아하고 하면서 정신 차려보니까 23년이 되어 있었고 1월달도 막 지나고 있었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스테이시라든지 트리플 S도 나왔었고, 그리고 엔믹스도 나왔었고, 이제 아이브, 그리고 이제 르세라핌, 트리플 S, 크리스탈라이즈, 에스파, 여자아이들, 이런 식으로 1월부터 지금까지 약간 끊기지 않고 걸그룹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정신 차리고 보니 더워지고 있었고, 여름에 아주 길목의 초입에 들어서 있었다. 참 놀랍습니다, 진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환승연애를 모티브로 한 패러디 작권이 공교롭게도
두 그룹에서 동시에 나왔어요. 바로 아이브랑 케플러입니다. 환승연애는 제가 이렇게 걸그룹들을 막 작건 같은 것들을 보면은 되게 많은 걸그룹들이 시청하는 프로더라고요. 왜 그러지? 진짜 환장해. 걸그룹들한테는 그만한 예능이 없는 최적화된 예능이었던 것 같아요. 걸그룹들한테는 본인들은 연애를 자유롭게 못하기도 하고 아름아름하긴 하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잘 못하고 억눌려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완전 대리만족을 하고 또 거기에 완전 인싸 같은 남녀가 출연을 하기 때문에 몰입하기 좋고 아무튼 그렇네요. 많은 걸그룹들이 보더라고요. 한 그룹에 거의 한 8, 90%는 좋아하고 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환승연애라는 거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아이브와 케플러가 패러디를 해서 작품을 내놨는데 둘 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먼저 케플러는 환승연애를 빼고 룸메를 갖다 붙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무릎을 탁 칠 정도로 굿 아이디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룸메라는 것을 소재로 쓰니까 이게 연애에서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감정의 결 같은 것들을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지. 룸메라서. 너무나 아이디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들 간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아무리 패러디라고 하지만 거부감 같은 것들을 싹 걷어냈어. 그래서 좀 더 여자 아이돌 현실에 대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잘 마련을 한 것 같아요. 룸메라는 거. 그래서 놀랍다. 너무 굿 아이디어고 보기도 전에 완전 호감이다. 이러면서 보게 됐었죠. 케플러가 3, 4세대 이후에 나온 걸그룹 중에서 케미로 봤을 때 정말 5손가락에 든다고 생각해요. 멤버들이 다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진짜 편안하고 케미가 너무 좋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작헌을 보면은 그냥 컨텐츠 팀이 뭘 안 시켜도 계속 3명 이상이 되면 게임을 스스로들 해. 그런 팀은 또 처음 봤는데 물론 프로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 친한 동년배들이랑 합숙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 재미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멤버들이 특히나 이제 휴닝바이에도 굉장히 털털하고 성격이 좋아 보여요. 약간 부침성도 좋고 능글맞고 그래서 뭐 나중에 카페 해가지고 막 장사할 생각도 있고 막 그렇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던데 그런 쪽으로 해도 진짜 잘할 것 같다 사업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보기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와 이제 룸메인 최유진도 진짜로 성격이 너무 좋아 보이고 휴닝바이애랑도 되게 잘 맞고 둘 다 능글능글하면서 최유진 같은 경우는 언니지만 다 받아주는 것 같아요. 잘. 그래서 작헌을 보면은 최유진의 제 매력을 진짜 알 수 있다. 사람이 진짜 좋아 보인다. 이게 허허허허 너털 웃음도 잘 짓고 동생들을 되게 잘 받아주고 놀리는 것도 굉장히 약간 대인배스러움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CLC 때는 잘 느껴지지 않았던 진짜 리더미가 이제는 진짜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연륜인가? 그래서 좋고 그리고 이제 뭐 다현 멤버는 굉장히 좀 저돌적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이제 약간 저돌적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런 게 잘 드러나서 좋고 채연이는 되게 성격이 좋아 보여요. 진짜. 첫인상이랑 제일 다른 사람? 처음에는 약간 수줍고 소심하고 이런 인상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 정반대의 괄괄하고 털털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네, 그래서 멤버들과의 케미가 굉장히 좋고 히카루는 완전 잼민이 그 자체. 너무 귀엽다. 그리고 가장 이제 좋아하는 거는 바로 마시로랑 예서의 케미입니다. 그 둘을 보면은 약간 세심한 사람들의 단짝 친구 스타일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더 다가가고 이러면은 괜히 내가 지는 기분이 들어서 왠지 막 표현을 덜 하고 그렇지만 서로는 이제 너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막 그런 바이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랑 있을 때는 대면대면하고 둘이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친한 대화들을 막 하고, 그리고 둘이 너무 성격이 잘 맞고 이런 거를 누구보다 둘이 잘 알고 있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부부 느낌? 그래서 그 둘이 너무 좋다. 보는 게 너무 귀엽다. 요번에 환승 룸메에서도, 환승 룸메에서 어떤 컨셉이냐면 엑스 룸메를 다른 룸메로 이제 바꿀 기회를 주는 그런 이제 장치가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지금 실제 룸메들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상황을. 그래서 그게 엑스 룸메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다른 룸메들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런 이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포맷인데, 지금 룸메가 이제 예서랑 마시로랑 실제 룸메인데, 과연 이 둘이 X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알콩달콩 어쩔 수 없이 애정도를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막 쑥스러워하면서도 애정도를 드러내는 약간 그런 바이브가 있었어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영은이가 특히 저는 영은이가 진짜 좋아요. 이성적인 이상에 가깝다. 약간 개인주의인데 배려심이 있고 그런 스타일 제가 좋아합니다. 그런 성격. 근데 약간 환승 룸메에서도 영은이가 그런 덕분에 인기가 많았어요. 거기서도 룸메로서 좋은 거죠. 프라이버시 존중해주고 이런 스타일. 그런 매력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환승연애에서 아주 히트를 했었던 그런 대사, 내일 또 봐요. 그 대사를 이제 패러디를 했다. 내일 또 봐요 언니라고 하면서 그게 되게 패러디스러워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그랬었습니다. 히카루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혼자 선택을 못 받아가지고 혼자 있었던 것도 꿀잼이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몇몇의 불편충들이 또 왜 이렇게 왕따시키냐, 혹은 이제 히카루를 진심으로 위로를 하는 그런 댓글을 달기도 했었고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무튼 룸메라는 거를 잘 선택을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패러디로 적절하게 풀어냈다. 아이브 것도 진짜 재밌었어요. 케플러는 이제 룸메라는 것을 차용을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좋게 풀어냈는데, 아이브는 그냥 똑같은 설정으로 패러디를 했고 이성이 아니지 걔는. 아무튼 그 사랑 관계라는 것들을 상황으로 썼고 X가 있는 상황이었고 막 그런 걸 그냥 개그하려고 패러디를 했는데 오히려 아이브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브가 사실 다른 그룹에 비해서 케미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서 느꼈죠. 저는 아이브한테 잘 맞는 자커는 이렇게 어떤 개그적인 상황을 줘야 된다. 그러면 잘 살린다. 이게 또 이런 상황을 또 못 살리는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브는 아니에요. 잘 살리는 멤버들이에요. 안유진도 그렇고 레이도 뻔뻔하잖아요. 능글능글거리면서 그런 걸 잘 살리고, 가을이도 똑같고 리즈도 그렇고 이서도 그렇고 다 잘 살리더라고. 능글능글하게. 장원영도 이렇게 능글능글하게 그런 걸 살리는데 거기서 좀 더 매력이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귀엽기도 하고. 다른 데서는 너무 약간 모범생 같아가지고 다 이기고 실제로 막 다 이기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약간 밉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개그적인 상황을 주니까 장원영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지고 보기 좋더라고요. 재밌기도 하고. 거기서는 이제 각 멤버들이 패러디에 충실하면서 이렇게 개그를 치는 게 너무너무 아이브라서 잘 어울렸다. 그렇지만 두 개 중에 더 잘 만든 건 케플러다. 케플러는 실제로 그 장소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하루 뭉대 1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장소였고, 그리고 때깔도 굉장히 깔끔하게 뺐고 외주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썩혀기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이걸 그냥 OTT에다 진짜 올려놔도 짤막하게 보기 좋은 그런 그 정도의 퀄리티였던 것 같아서 OTT에도 올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무도 안 보나? 아무튼 그만큼 퀄리티가 좋았다. 그리고 소녀리버스에서 우승했었던 그 5명이 피버스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라는 곡을 가지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관심이 안 가더라.
그래서 역시 이게 좀 한계가 있었다. 근데 라디오에도 출연을 한다고 해요. 이제 라디오에 나오는 거를 한번 봐야지 이렇게 좀 또 다른 평가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 이유는 좀 생각이 좀 덜 됐었던 기획이 아닌가. 보면서도 계속 느꼈던 게, 아니 얘네들 이렇게 해서 데뷔하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앨범이 나왔는데 관심이 너무 안 가. 노래들도 좋기는 한데 너무 애니메이션 주제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뉴진스가 7월 1일, 2일 날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의 팬미팅을 한다는 이제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일단은 걸그룹이 보면은 대충 1년차쯤에 팬클럽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년 반에서 1년 사이에 팬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2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콘서트를 하고, 이런 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주기적으로 콘서트하고 한 해에 한 번씩 그런 것 같은데, 뉴진스는 조금 빠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버니즈를 모집을 잘 했었고, 그 다음에 딱 1년쯤 되는 시기에 바로 팬미팅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뉴진스는 지금 콘서트를 열어도 무방한 그런 인기를 갖고 있는 그룹이지만 곡수가 없어서 콘서트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 정말 잘 되는 그룹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말이 쉽지 이렇게 되기까지 인지도를 올리고 뭐 인기를 얻고 이런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진짜. 근데 그거를 정석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시기를 좀 더 빨리 간다? 이거는 진짜 엄청 잘 되는 그룹인 거죠 진짜. 마치 진짜 육상의 기록 단축을 보는 것처럼 그거를 또 하나 더 이렇게 땡기는 게 정말 어려운 거니까 뉴진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격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99,000원이고 온라인으로 59,400원인가 그랬었는데 싸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선 넘기 직전의 가격으로 잘 측정했다. 그리고 뉴진스는 그만큼 인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 적정선의 금액을 잘 측정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1년 여태까지만 해도 45,000원, 온라인의 경우 45,000원 이런 경우 많았고, 22년도에 55,000원 막 이렇게 됐었다가, 올해는 이제 세상 만물의 모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올린 것 같은데, 이제 6이 되면 이제 이거는 선 넘는 겁니다. 6이 되는 순간 선 넘는 거예요. 온라인 같은 경우. 오프라인은 이제 99,000원에서 계속 적당한 가격인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싸진 않지만 뉴진스의 인기니까 납득이 될 만한 금액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팬미팅 굿즈를 팔더라고요. 현장에서 파는 것 같은 굿즈를 팔던데, 여기서 재밌는 게 과자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뉴진스다, 무릎을 탁. 저는 사실 근데 뉴진스가 뭐 하면은 다 이뻐 보입니다 진짜. 왜냐면은 이게 진짜로 팬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이 되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을 그런 결과물들이 자꾸 나와요. 뉴진스가 하는 걸 보면. 과자를 아이돌이 누가 만들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아이돌이 과자 만드는 거 봤어요? 자기들의 컨셉이 토끼고 막 자꾸 당근을 먹는 것을 소재로 갖다 쓰고 약간 일종의 밈같이 형성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팬들을 진짜로 재밌게 하기 위해서 당근을 실제로 먹는 거를 만들면 어떨까? 라는 발상을 누가 떠올렸겠지? 이거 재밌는데? 근데 이게 여기서 뭐 돈을 벌거나 혹은 그런 거가 1순위가 되었다면 기각이 될 만한 그런 발상인데, 이걸 살린다는 거 아니야. 당근 먹는 아이디어 괜찮은데 실제로 먹는 거, 뭔가 오감을 더 만족시키는 그런 지점이 있는 상품을 만드는 거 어떤가? 이거 너무 더 다채롭고 재밌어질 것 같은데? 라는 발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감자칩인 것 같은데 감자칩이랑 당근을 콜라보를 시킨 맛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정 자체가 참 진짜 재미를 위해서 한다. 진짜 다채로운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결과물들 자꾸 만들어낸다. 역시 뉴진스가 한결같이 갖고 오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전자시계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거 되게 갖고 싶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힙해. 뉴진스가 하니까 뭔가 힙해. 그리고 이제 아마도 6월 달에 선공개를 내고 뭐 7월 초에 앨범을 낸다라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팬미팅의 시기가 1일, 2일이니까 약간 애매해졌거든요. 이걸 어떻게 그 전에 팬미팅을 하지? 혹은 그 자리에서 뭐 신곡을 내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비스무리한 어떤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아마 여름에 컴백을 하고 나서는 그리고 겨울에 한번 또 컴백하려나? 그러고 나서 이제 2년 이후부터는 주구장창 콘서트를 열겠죠. 또 팬미팅도 사이사이에 할 거고. 아무튼 뉴진스의 그런 행보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몇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이른바 어른의 사정이라는 몇몇 일들이 있었습니다. 트리플스 크리스탈라이즈가 음방을 나오지 못하는 일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 컴백을 했는데 음방을 M카운트다운 하나만 나오고 2주차 활동 기간인데 음방을 하나도 나오지 못했고 앞으로도 이제 기약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보면서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도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어른의 사정이잖아요. 이거야말로 그 어린 멤버들이 참 세상의 쓴맛을 보고 있구나. 음악방송에 나오지 않게 돼서 팬들이 의아해했고, 정병기 대표가 공지 글을 통해서 어떤 세력의 견제에 의해서 음악방송 출연이 다 무산되었다 라는 공지를 내놨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측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의 소녀에서 승소를 했었던 4명의 멤버를 영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자 이제 첫 발을 띄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뭐 블록베리나 아니면 이제 연예인협회 거기서의 이제 견제가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정병기가 구라를 치고 있다. 여러 가지 자금의 압박 때문에 크리스탈라이즈를 굴릴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음방을 그냥 스킵한 게 아닌가. 크리스탈라이즈를 앨범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안 내지는 못하겠고, 대신에 음악방송이나 활동을 줄여버리는 것을 선택한 게 아닌가. 자체적으로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도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스케줄 테이블을 안 냈다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으면은 내고, 일단은 그건 내고 갑자기 캔슬이 되는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됐을 텐데, 처음부터 스케줄 타임 테이블이 없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게 자기가 그냥 자체적으로 안 하고 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견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 됐건 크리스탈라이즈 멤버들한테 굉장히 상처가 되는 일이고요. 어른들의 사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 어린 그런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모습을 또 보고 있게 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에스파인 거죠. 에스파는 이제 1년에 이수만 사태를 통해서 이제 컴백이 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컨셉이 확 수정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번에 컴백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나와서 조금 재밌는 게, 확실히 기존과는 다른 활동을 보이고 있다, 에스파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4세대에서 막 밀린다라고까지 막 여론이 막 얘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확실히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더 다가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재미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 어른의 사정이라는 게 카리나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계속해서 가상세계에서 현실로 돌아와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웃겨요. 저는 짠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세계관이라는 거를 자기들의 그룹 얘기지만 그거를 실제로 공감하는 멤버가 잘 나가는 걸그룹들 중에서 몇 명이나 있을까? 진짜 이거 무슨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어린 사람들도 있겠지, 뭐 20대 이상의 성인들이 이거를 진심으로 몰입해서 롤 수행을 해라, 일적으로 그렇게 오더가 떨어진다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진짜. 그러니까 아이돌은 진짜 극한 직업이고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 면모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던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카리나가 계속해서 요즘 막 현실 세계 와서 막 숨이 튀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싫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어른의 사정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걸그룹들의 단면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르세라핌과 에스파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컴백을 하면서 앨범 인플레의 절정을 치닫은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 사이에 음반 초동 기록이 깨졌죠. 이게 무슨 일? 아니 100만 장을 넘긴다는 거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어요. 저는 여전히. 근데 그게 일주일 새에 또 깨졌네.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성장만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확실히 사재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음반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지?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모든 군소한 여자 아이돌들의 음반이 다 상향이 되었다. 이게 어떻게 한 시점에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게 너무 신기했고 놀라웠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재기의 영향이 굉장히 있는 것 같다 라는 저는 결론이 났습니다. 당연히 세계화, 뭐 여러 가지 팬미팅의 노가다, 그리고 뭐 앨범의 다면화, 이런 것들이 약간 이 본질을 약간 흐리는 느낌이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한 뮤직비디오 공개 때 업체를 써서 조회수를 올리는 일은 이제는 그냥 레파토리가 되었죠. 그런 것처럼 아마 음반 사재기도 정확하게 이렇게 까발려진 바는 없지만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 공구라는 게 굉장히 묘연하잖아요. 이게 중국 공구 실체가 없어. 근데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중국 공구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만 하면 중국 공구고 그걸로 막 몇십만 장이 그냥 늘어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약간 의문이 드는 거죠. 저는 세계화 이런 거는 약간 이거를 물타기 하는 느낌이고, 빌보드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미국의 가수들도 몇십만 장을 팔면 진짜 초대박이다, 진짜 많이 팔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왜 우리나라로 왔을 때는 이게 갑자기 몇백만 장을 그냥 팔아버리지? 저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굿즈라고 해도 이거를 몇백만 장이나 산다고? 누가?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재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 라는 생각. 아무튼 이래나 저래나 하면서 어쨌든 인플레 최절정의 한 구간을 지금 걷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이후에는 아마도 음반 시장은 더 커지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수치적으로 굉장히 내려갈 것이다. 아무튼 인플레의 최절정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그런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제 좋았었던 노래들을 몇 개 추천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최근에 들었던 가장 좋았었던 노래 트리플 S 크리스탈라이즈 수록곡 중에서 데자뷰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이 진짜 최근에 들었던 모든 곡을 통틀어서 가장 좋은 곡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멤버로 들어왔었던 트리플S의 박소연이라는 멤버가 작곡을 한 곡인데요. 굉장히 곡이 좋고 잘 만들었고 생각보다 훨씬 더 실력이 있는 그런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파의 Thirsty, 그 다음에 이제 Salty and Sweety, 이게 좋았던 것 같고,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타이틀곡보다 수록곡이 더 좋다. 예전에도 좀 그런 게 좀 있긴 있었죠, 당연히. 1세대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수록곡에 명곡 하나씩 꼭 숨겨두고 타이틀로 치고 나갈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곡을 꼭 타이틀로 점 찍어두고 내고 이랬었는데, 그냥 계급장 떼고 그냥 듣기 좋은 노래를 타이틀곡으로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정말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편견을 버리고 누군가가 좀 그냥 좋은 곡을 타이틀로 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앨리스도 디지인가? 그게 이제 후속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앨리스의 타이틀곡보다 그 디지인지 그게 더 좋거든요. 근데 왜 그거를 이렇게 바꿀 생각을 과감하게는 못하는가? 수록곡스러운 곡, 타이틀곡스러운 곡이 지금으로선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안 되는 이유를 누구한테 말하라고 하면 아마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럴 것 같아서. 지금까지의 걸그룹들은 이런 바이브의 곡이 타이틀로 됐었으니까 그 정도의 느낌일 텐데, 그 앨범에서 진짜로 듣기 좋은 곡을 타이틀로 내보면 어떨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하면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좋았었던 노래들이 다 수록곡이에요. 그 부분이 좀 아쉽기도 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일들에 대한 간단한 얘기들 해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